안녕하세요. 프린터의 전자사진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전. 먼저 전사 드럼이 전기적으로 충전됩니다. 이로써 드럼 표면은 양극성을 띠고 토너를 끌어당기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노광. 컴퓨터로부터 전송된 이미지 데이터에 따라 레이저 또는 LED 광원이 전사 드럼의 사진을 조사합니다. 광이 닿은 곳은 드럼의 전기적인 상태를 변경합니다. 잠상. 조사된 광의 정보를 기반으로 전자정적 프로세서가 토너가 분산될 위치를 결정합니다. 현상. 토너는 전기적으로 충전된 부분에만 부착되어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용지 전사. 현상된 이미지가 용지에 전달됩니다. 전사 롤러가 용지에 접촉하여 토너를 전달합니다. 정착. 용지 위에 전사된 이미지와 토너가 옮겨진 후 열과 압력을 가하여 토너를 용지에 고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지가 영구적으로 보존됩니다. 다음은 기계 및 장치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고 동시에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설계를 위해 계획을 종합하고 설계도를 작성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요구 사항 분석. 먼저 프로젝트의 목표와 요구 사항을 분석합니다. 기능, 성능, 안전 및 규정 준수 등의 요구 사항을 명확히 이해합니다. 기술 조사 및 선정. 다양한 기술과 재료를 조사하고 적절한 것을 선정합니다. 최신 기술과 표준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시스템 설계. 각 구성 요소를 설계하고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기계적, 전기적,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합리성 검토. 설계의 합리성을 검토합니다. 비용 대비 효율성과 성능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습니다. 경제성 분석. 설계의 경제성을 분석합니다. 초기 투자 및 운영 비용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설계를 수립합니다. 설계도 작성.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설계도를 작성합니다. 구체적인 지수, 재료 및 구성 요소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 평가 및 개선. 설계도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합니다. 테스트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의 유효성을 검증합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설계 과정을 거침으로써 기계 및 장치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고 경제적인 설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분류, 이성분 현상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스템 분류 개발. 먼저 시스템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시스템을 그 종류와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개발합니다. 이성분 현상 시스템. 이 시스템은 두 가지 핵심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성분 현상 개발. 시스템의 첫 번째 구성 요소인 개발을 살펴봅니다. 토너의 충전, 개발, 증전압, 캐리어 개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토너 대전. 토너가 대전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토너 현상. 토너가 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토너층 전압. 토너층의 전압을 조절하는 단계입니다. 캐리어 현상. 캐리어가 토너를 현상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현상 모드. 시스템이 작동하는 모드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토너 대전량. 토너의 대전량을 조절하는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이미지 결함. 마지막으로 이미지 결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이미지 결함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백색 빠짐 현상. 인쇄된 이미지에서 하얗게 빠지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가장자리 효과. 이미지의 가장자리에 짙게 나타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브러쉬 마크. 이미지에 브러쉬 마크가 남아있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이해하고 처리함으로써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자성 일성분 현상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장점. 1. 구조 간단 소형화 가능. 비자성 일성분 현상은 시스템의 구조를 간단하게 설계할 수 있고 작은 크기로 축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매그니트 및 캐리어와 같은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 재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화상 품질 양호. 비자성 일성분 현상은 화상의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비산이나 블러 현상이 적어 화질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단점. 1. 기술적 난이도. 기구 정밀도 높음. 이 기술은 기술적으로 어렵고 기계의 정밀도가 높아야 합니다. 토너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인 어려움과 환경에 따른 화상 품질의 편차 발생이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2. 고속기 대응 어려움. 고속기에 대응하기 어렵고 고해상도 1200dpi를 구현하는 것이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자성 일성분 점프 현상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식은 현상 롤러의 토너 박층을 형성하여
잠상의 토너를 AC 플러스 사인 DC 현상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 화상 품질이 우수하고 컬러 출력도 가능합니다. 비산과 블러를 최소화하여 화질을 더욱 선명하게 하고 도트 재현성이 우수하여 1200dpi의 고해상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상도와 그레이스케일 출력도 우수합니다. 구조가 간단하고 소형화가 가능하며 자석 및 캐리어와 같은 불필요한 재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단점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토너층의 박층화를 유지하고 토너의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HBPS, 하이 볼티지 파워 서플라이 부분의 DC와 AC를 중첩하는 기술이 필요하며 AC 픽-투-픽 전압, 주파수, 두티 레이시오 등을 조절해야 합니다. 다음은 자성 일성분 점핑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매그네틱 롤러를 사용하여 토너 박층을 형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AC와 DC를 혼합하여 토너를 형성하는데 이를 통해 화상 품질이 향상됩니다. 첫 번째 장점은 화상 품질의 우수성입니다. 비산이나 블러가 줄어들어 화질이 더욱 선명해지며 다트의 재현성이 우수하여 1200dpi의 고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상도와 그레이스케일이 우수하여 다양한 응용에 적합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구조의 간단함과 소형화 가능성입니다. 이 방법은 복잡하지 않으며 작은 공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몇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HBPS, 고전압 전원 공급 장치, DC와 AC 중첩 기술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토너 대전을 롤러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균일한 마찰 대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현상 롤 코스트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번에는 비자성 이성분 현상 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매그네틱 롤러의 닥터 블레이드를 이용하여 토너 대전을 통한 잠상 현상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자성 이성분 현상 방식은 닥터 블레이드를 사용하여 매그네틱 롤러에 토너를 공급하고 이를 통해 토너 대전을 수행하여 잠상의 토너를 현상합니다. 이 방법의 첫 번째 장점은 러닝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토너만을 공급함으로써 수명을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부품의 기구적 정밀도에 둔감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양산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고속기에 대한 대응이 용이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에는 몇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구가 복잡하고 크다는 점입니다. 이는 토너와 캐리어를 교반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교반 장치에 화상 물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너 비산이나 블러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비자성 이성분 현상 방식을 통해 얻는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성분 현상 방식 중 하나인 캐스케이드 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캐스케이드 현상은 토너를 특정한 방법으로 전달하여 잠상의 토너를 현상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 방식은 일종의 연쇄 반응을 의미합니다. 여러 개의 롤러나 부품이 순차적으로 작동하여 토너를 전달하고 이를 통해 토너의 적정 양을 잠상에 전달하여 현상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캐리어 롤러가 토너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 캐리어 롤러에서 토너가 전달됩니다. 그 후 이어지는 롤러나 부품들이 토너를 적절히 전달하여 잠상에 현상하도록 합니다. 캐스케이드 현상 방식은 일정한 순서와 과정에 따라 토너를 효과적으로 현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토너의 일정한 양과 품질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출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캐스케이드 현상 방식은 토너의 전달과 현상을 연속적으로 수행하여 효율적으로 출력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비자성 토너가 캐리어의 마찰에 의해 대전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너 및 캐리어. 비자성 토너는 주로 폴리머로 구성되어 있으며 캐리어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거나 약간의 음전하를 띠는 물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찰 발생. 토너가 캐리어에 의해 이동될 때 두 재질 간의 마찰이 발생합니다. 이 마찰로 인해 토너 입자가 캐리어 표면과 상호작용하며 전하를 얻게 됩니다. 전하 이동. 마찰에 의해 토너 입자가 캐리어 표면과 상호작용하면서 일부 토너 입자는 캐리어로부터 전하를 얻게 됩니다. 이로 인해 토너 입자는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전하를 띠게 되어 이온화됩니다. 전하 분포. 전하를 가진 토너 입자들은 캐리어 표면에서 분포됩니다. 이때 토너 입자들은 캐리어 표면에 밀착하면서 전하를 공유하거나 전달합니다. 토너 대전. 전하를 가진 토너 입자들이 적절한 전압이 인가되면 토너 입자들은 캐리어에서 분리되어 공중에 떠다닙니다. 이때 전하를 가진 토너 입자들이 높은 전압에 의해 형성된 전기장에 의해 잠상에 대전되어 프린트되는 이미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자성 토너가 캐리어의 마찰에 의해 대전되는 과정을 통해 프린터나 복사기에서 이미지를 형성하는 원리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전압을 인가하여 마그네트 롤러 위에 부착된 캐리어와 함께 토너가 OPC 감광체에 현상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압 인가. 먼저 전압이 마그네트 롤러에 인가됩니다. 이로 인해 마그네트 롤러는 일정한 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리어와 토너 부착. 마그네트 롤러 위에는 캐리어와 함께 토너가 부착됩니다. 토너 입자는 전하를 띠고 있으며 캐리어와 마그네트 롤러 사이의 마찰로 일부 토너 입자가 캐리어의 전하를 이전합니다. 전하 이동. 마그네트 롤러 위에서 캐리어와 함께 이동하는 토너 입자들은 감광체로 이동하면서 전하를 전달합니다. 전압에 의해 토너 입자들은 감광체 표면에 밀착하면서 전하를 전달합니다. 빛 조사. 감광체 표면에는 광원이 조사됩니다. 이 광원은 토너가 밀착된 감광체 표면의 빛을 조사하여 전하를 활성화시킵니다. 토너 분사 및 현상. 빛에 의해 활성화된 감광체 표면은 전하를 생성하고 캐리어와 전하를 가진 토너 입자들이 감광체 표면에 붙어서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이미지 형성. 감광체 표면에 토너가 분사되면 이미지가 형성됩니다. 토너의 분포는 감광체 표면의 전하 패턴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하 제거. 이미지가 형성된 후 감광체 표면의 전하는 제거되어 초기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다음 인쇄를 위해 감광체 표면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압을 인가하여 마그네트 롤러 위에 부착된 캐리어와 함께 토너가 OPC 감광체에 현상되는 과정은 전압에 의한 전하 이동과 상호작용을 통해 이미지가 형성되는 원리로 이루어집니다. 감광체의 토너가 현상되는 과정은 여러 전기적인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진행됩니다. 전위 및 전압의 관계. 먼저 감광체 표면에는 전위가 형성됩니다. 이 전위는 전압에 의해 결정되며 감광체의 유전율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즉, 전위는 전압과 감광체의 유전율 사이의 관계로 표현됩니다. 전하 이동과 토너 입자의 상호작용. 전압이 인가되면 캐리어와 함께 토너가 감광체 표면으로 이동하면서 전하를 전달합니다. 이때 토너 입자의 이동과 상호작용은 토너의 유전율에 의해 조절됩니다. 토너의 유전율은 토너 입자의 이동 및 감광체 표면에 대한 부착이나 분사에 영향을 줍니다. 전류와 전압 변화. 전류와 전압의 관계는 유전율을 사용하여 표현됩니다. 전류는 유전체 내에서 전기장에 비례하며 이는 유전체의 유전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전류와 전압 사이의 관계는 유전체의 전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명됩니다. 이렇게 전위, 전하 이동, 유전율, 전류 및 전압 변화 등의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감광체의 토너가 현상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캐리어는 토너와 대전 극성이 역이므로 배경부에 부착하는 정전기력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토너의 정전기력이 자력보다 커지면 감광체의 토너와 함께 캐리어가 현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캐리어의 고저항화. 캐리어의 전기적 특성을 변경하여 정전기력을 줄입니다. 이를 통해 토너와 캐리어 사이의 상호작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캐리어의 대입경화. 캐리어의 표면을 강화하여 토너와의 상호작용을 줄입니다. 이는 캐리어의 표면을 보호하여 정전기력이 부착되는 표면적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그니트의 고자력화. 자력이 작용하는 매그니트의 특성을 강화하여 정전기력이 작용하는 영역을 줄입니다. 이를 통해 토너와 캐리어가 현상되는 영역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결책들을 적용하여 토너와 캐리어 간의 정전기력에 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그롤 현상 롤러와 OPC, 감광체의 회전 방향에 따른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위슨 모드. 마그롤 현상 롤러와 OPC 회전 방향이 동일한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 모드의 장점은 퍼레머터 설정 범위가 넓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현상 효율이 낮아 후단 백빠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겐스트 모드. 마그롤 현상 롤러와 OPC 회전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 모드의 장점은 현상 효율이 좋고 고속 기용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퍼레머터 설정 범위가 좁아지며 선단부 백빠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전 방향을 결정할 때는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적합한 모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은 토너 대전량 변화에 대한 T/D 현상제 내의 토너의 비율 증가에 따른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토너 대전량 Q/M 은 토너 매스, 토너의 양, 대비 디벨로퍼 매스, 현상제의 양로 대변됩니다. T/D 비율이 증가하면 토너와 캐리어 사이의 물리적인 접촉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토너 입자가 캐리어에 의해 더 많이 공급되어 토너 대전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캐리어의 저항이 작은 쪽이 대전량 변화가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캐리어의 저항이 작을수록 캐리어 입자가 토너 입자의 전하 이동이 더 쉽게 전달되어 대전량의 변화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저항을 가진 캐리어는 토너 입자와의 전하 이동의 상호작용이 더 유연하게 이루어지며 따라서 T/D 비율이 증가해도 대전량 변화가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T/D 비율이 증가할수록 토너 대전량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러한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캐리어의 저항을 최적화하여 대전량 변화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성분 현상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현상 리프부의 전기력선은 화상부에서는 감광체로부터 마그롤러로 향하고 배경부에서는 마그롤러로부터 감광체로 향합니다. 이때 토너가 마이너스 극성일 때는 전기력선과 반대 방향의 힘을 받습니다. 배경부에서는 토너가 슬리브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상부에 도착하면 전개의 방향이 역전되어 토너는 감광체 방향으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토너는 이러한 패턴에 빠르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어게인스트 모드에서는 선단부에 백빠짐이 발생하게 되고 위스 모드에서는 후단부에 백빠짐이 발생합니다. 이성분 현상 방식에서의 엣지 효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전장, 일렉트릭 필드에서는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전기력선이 존재합니다. 드럼상에서는 배경부와 상부의 경계에서 전위가 높은 상부로부터 낮은 배경부로 이동하는 전기력선이 발생하고 상중앙부에서는 적은 전기력선이 발생합니다. 전개의 강도는 전기력선의 밀도에 의해 결정되어 상경계부에서는 강하고 중앙부에서는 약해집니다. 토너는 표면 전위에 대응하지 않고 전개의 강도에 대응하여 부착됩니다. 이때 현상값, PG, 이 클 경우 엣지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며 캐리어 저항이 클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집니다. 다음은 이성분 현상 방식의 문제점 중 하나인 브러쉬 마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브러쉬 마크는 현상제 브러쉬에 의한 토너의 공급 불균일성과 토너의 응답, 감광체의 이행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소입경 캐리어와 같은 작은 크기의 캐리어를 사용하거나 다단 현상, VL 모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저항 캐리어를 사용하고 AC 바이어스를 적용하며 속비를 낮추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성분 현상 방식의 레이아웃 설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레이아웃 프로세스 비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레이아웃 프로세스 비교는 여러 공정이나 시스템의 구성 및 동작을 분석하여 서로 비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각 프로세스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투 컴포넌트 시스템 레이아웃은 개발, 노출, 충전, 지우개, 청소, 이송 등의 공정으로 구성됩니다. 각각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디벨로핑, 현상, 노출된 영역에서 토너 입자를 노출된 이미지와 일치하도록 현상하는 과정입니다. 익스포저, 노광, 감광체에 노출시켜 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차어징, 대전, 표면을 전기적으로 대전시켜 이미지 형성에 필요한 전하를 공급하는 과정입니다. 이레이서, 지움, 이미지 형성하여 현상 후 전사 과정 이후에 형성된 이미지와 불필요한 부분을 지우는 과정입니다. 클리닝, 청소, 잉크나 토너 등을 제거하여 정확한 이미지 형성을 돕는 과정입니다. 트랜스퍼, 이송, 이미지를 용지 표면에 전송하여 다음 단계로 이송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공정들은 이미지 형성을 위한 핵심 단계로 각각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이성분 레이아웃 설계는 전사사진 프로세스의 순서와 다르게 현상, 지움, 대전, 노광, 클릴링, 전사의 순으로 설계됩니다. 첫 번째로 현상 과정에서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으로 지움 과정은 이미지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대전은 표면을 전기적으로 충전시켜 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이며 노광은 감광체에 노광하여 이미지를 전사하는 과정입니다. 그 후에는 클릴링 과정으로 잉크나 토너 등을 제거하여 정확한 이미지 형성을 돕고 마지막으로 전사 과정에서 이미지를 전송하여 다음 단계로 이송됩니다. 이렇게 설계된 레이아웃은 토너나 잉크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CPS 레이아웃을 설계하면서 토너 비산과 현상제 오버플로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OPC 센터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OPC는 프린터나 복사기에서 핵심 부품 중 하나로 토너를 용지에 전달하고 전기적 패턴을 형성합니다. 다음으로 현상 포인트 위치를 결정합니다. 현상 포인트는 토너를 용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화 롤러입니다. 이 롤러를 OPC 센터 아래쪽에 배치하여 토너의 비산을 최소화하고 현상재 오버플로를 방지합니다. 롤러와 가이드를 설계할 때는 현상 포인트의 위치를 고려하여 안정성과 정확도를 보장해야 합니다. 테스트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된 레이아웃이 효과적인 토너 전달과 현상재 오버플로 방지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계된 레이아웃은 유지보수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부품이나 구성 요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따르면 토너 비산과 현상재 오버플로를 방지하면서도 C-패스 레이아웃을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S-패스 레이아웃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토너 비산과 현상재 오버플로를 방지하면서도 효율적인 페이퍼 패스 경로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현상 포인트인 매그네틱 롤러의 위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위치는 OPC 센터 아래쪽에 배치하여 토너 비산과 현상재 오버플로를 방지합니다. 두 번째로 매그네틱 롤러의 센터가 OPC 센터를 넘지 않는 위치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는 현상 과정에서의 안정성과 정확도를 보장합니다. 세 번째로 S-패스 레이아웃은 초고속 기기에 사용되므로 용지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OPC의 외경은 파이 60 이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OPC의 외경이 파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매그네틱 롤러의 외경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는 설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단계를 따르면 토너 비산과 현상재 오버플로를 방지하면서도 S-패스 레이아웃을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현상, 매그네틱 롤러, 위치를 계산하고 선정하는 데 필요한 단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ppm에 따른 프로세스 스피드 계산, 프로세스 스피드, /SCC, 등호 ppm 별표 사인, 용지 길이 플러스 사인 용지 간 거리, /60. ppm은 분당 페이지 출력량을 나타내며 용지 길이는 한 장의 용지의 길이를, 용지 간 거리는 용지 사이의 간격을 의미합니다. 이 공식을 사용하여 프로세스 속도를 계산합니다. 이것은 프린터 또는 복사기의 작업 속도를 나타냅니다. 현상 성능 확인, 프로세스 될 타임, 밀러세컨드, 등호 현상 리프, 폭, / 프로세스 스피드. 현상 리프는 현상 롤러의 폭을 나타냅니다. 목표 프로세스 될 타임은 보통 20ms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시간은 용지가 현상 롤러와 접촉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현상 폭 확인. OPC 외경과 매그네틱 롤러 외경 플러스 사인 현상재 브러시 높이 곱하기 사인 2의 겹침량을 고려합니다. OPC 외경은 현상 롤러 주위에 배치되는 롤러나 브러시와의 겹침을 고려합니다. 이를 통해 현상 롤러의 위치를 결정할 때 공간적 제약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 현상 롤러의 위치를 계산하고 선정할 때 프린터 또는 복사기의 성능과 제약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노광, LSU, 위치를 선정하기 위한 단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LD 파워에 의한 광 에너지, 목표 0.5 이상의 광 에너지를 설정합니다. 이는 노광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노광 전위, BL, 목표 마이너스 70-20V의 전위를 설정합니다. 이것은 노광 과정에서 필요한 전기적인 조건을 나타냅니다. OPC 리스판스 타임, OPC 응답 속도에 따라 PIDC 데이터를 획득합니다. 이것은 노광 과정에서 OPC의 반응 속도를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PIDC 데이터에서 타겟 BL 값으로 응답 속도와 광 에너지 확인. PIDC 데이터를 분석하여 목표 노광 전위인 타겟 BL 값과 관련된 응답 속도와 광 에너지를 확인합니다. 노광 위치 선정. 목표 응답 속도와 프로세스 속도를 고려하여 노광 위치를 선정합니다. 현상 포인트에서 노광 포인트까지의 거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거리, 등호 응답 속도, SCC, 곱하기 사인 프로세스 스피드, /SCC. 이러한 단계를 따라 노광, LSU, 위치를 선정하면 노광 과정에서 필요한 전기적 및 광학적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 위치를 선정하기 위한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LSU 빔과 대전 롤러 간격, 값, 목표, LSU 빔과 대전 롤러 사이의 간격을 2mm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이는 광로를 충분히 확보하여 정확한 대전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대전 롤러 외경, 목표,
대전 롤러의 외경을 설정합니다. 대전 롤러의 외경이 될 타임을 충족하는 데 중요합니다. 될 타임 타겟 7ms 이상. 될 타임 등호 대전 리프 슬래시 프라세스 스피드. LSU 빔 포인트 위치. 목표. LSU 빔 포인트를 OPC 센터 라인에서 10 이상의 각도로 배치하여 난반사를 방지합니다. 난반사를 방지하기 위해 LSU 빔을 OPC 센터 라인에서 충분한 각도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따라 대전 위치를 선정하면 적절한 광로를 확보하고 정확한 대전이 이루어지며 난반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레이싱 위치를 선정하기 위한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전 롤러와 램프 가입 간격. 목표. 대전 롤러와 램프 가입 사이의 간격을 2mm 이상으로 설정하여 간섭을 피합니다. 이는 부품 간의 간섭을 방지하고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이레이즈 램프에 의한 OPC 표면 광 에너지. 목표. 이레이즈 램프에 의해 발생되는 OPC 표면에 대한 광 에너지를 30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이는 OPC 표면을 적절하게 지워야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OPC 광피로 규제. 목표. OPC 비아어 광 에너지의 3물결표 사인 5배로 광피로를 규제합니다. 이는 OPC의 잔류 전위, 비아어에 따라 광 에너지를 조절하여 적절한 표면 처리를 보장합니다. 광피로 계산. 광피로는 램프 파워, 될 타임, 재전폭, 유효광 길이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예시. 램프 파워 x 될 타임 슬래시 재전폭 곱하기 사인 유효광 길이. 예를 들어 주어진 조건에서는 광피로가 0.035 뮤제이 슬래시로 계산됩니다. GOF7OPC의 경우 OPC 비아어이-57V이고 광 에너지는 0.91 뮤제이 슬래시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따라 이레이싱 위치를 선정하면 적절한 간격과 에너지로 OPC 표면을 지울 수 있습니다. 클리닝 위치를 선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토너 포집 위치 선정. 목표. 회수된 폐토너가 자유낙하하여 자연스럽게 포집될 수 있는 위치가 최적입니다. 이는 토너가 청소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제거되고 회수되도록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토너가 낙하하여 펜던트형 구조물 또는 토너 포집 트레이와 같은 구조물에 자연스럽게 포집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오거 위치 설정. 목표. 오거가 클리닝 플레이트와 간섭되지 않도록 위치를 설정해야 합니다. 오거는 토너를 제거하고 회수하기 위한 중요한 부품 중 하나이지만 클리닝 플레이트와 간섭되면 정확한 청소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거를 클리닝 플레이트와 충돌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거의 위치와 클리닝 플레이트의 경로를 고려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클리닝 위치를 이러한 방법으로 선정하면 토너의 효과적인 제거와 회수가 가능하며 장비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사 롤러 위치를 선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사 롤러 위치 선정. 목표. 전사 롤러의 위치는 용지가 OPC와 분리되는 각도의 위치가 최적입니다. 이는 용지와 OPC 사이의 간격을 적절히 유지하여 전사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OPC와 용지 사이의 간격을 최적화하여 토너의 전달과 전사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사 롤러 가이드 설정. 목표. 전사 롤러 가이드는 용지를 OPC에 최대한 밀착하여 전사 니프를 통과하도록 설계됩니다. 이는 실험적으로 다트 재현성에 따라 각도를 설정합니다. 이로써 다트 주위의 블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즉, 용지와 OPC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여 전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블러 현상을 최소화합니다. 전사 롤러 외경. 목표될 타임 10ms 이상. 전사 니프 슬래시 프라세스 스피드. 전사 롤러의 외경은 될 타임을 충족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이는 전사 과정이 적절한 시간 동안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전사 니프는 용지와 OPC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며 프라세스 스피드에 따라 될 타임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전사 롤러의 위치를 선정하면 전사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다트 재현성과 블러 현상을 최소화하여 높은 인쇄 품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현상 방식의 제어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주요한 제어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너 공급 제어. 토너의 공급은 정확한 양과 시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토너 공급 장치의 제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토너의 양을 측정하고 필요할 때 추가 공급하는 방식으로 제어됩니다. 전사 과정 제어. 전사 과정은 정확한 양의 토너가 용지에 전달되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사 롤러와 OPC 사이의 간격, 토너 분포, 전사 롤러의 회전 속도 등이 조절됩니다. 토너 분산 제어. 토너는 OPC 표면에 균일하게 분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토너 분산 장치와 제어 시스템이 사용됩니다. 토너 분산 장치는 토너를 균일하게 퍼뜨리고 흩어지지 않도록 유지합니다. 광에너지 제어. 광에너지는 OPC 표면에 토너를 전사하는 데 필요합니다. 광에너지는 레이저 또는 레드 등의 광원으로 제어됩니다. 광에너지는 토너의 녹는 정도를 조절하여 인쇄 품질을 조절합니다. 전기적 제어. 전기적인 제어는 OPC 표면의 전기적인 특성을 제어합니다. 이는 토너의 전달 및 접착성을 조절하고 토너의 분산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제어 요소들은 현상 방식의 안정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상호작용합니다. 효과적인 제어는 고품질의 출력물을 보장하고 장비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성분 현상 방식은 여러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구성 요소에 대한 제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어 설계 분리, 컨트롤 디자인 세퍼레이션. 현상 과정에서는 제어 설계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각 단계의 제어가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각 구성 요소의 제어 설계는 해당 단계의 목표와 제약 조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성분 현상 방식의 시스템 제어, 투 컴포넌트 디벨로핑 시스템 컨트롤. 이중 구성 개발 시스템은 흑백 또는 컬러 인쇄에서 사용되며 토너와 개발액의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구성 요소에 대한 제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어징. 대전 용지에 전기적으로 토너를 부착하는 단계로 전기적인 충전 상태를 제어하여 토너의 정확한 전달을 보장합니다. 익스포저. 노광 전사 과정에서 사용되며 OPC 표면의 토너를 노광하여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노광 과정에서 광에너지의 정확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디벨로핑. 현상 이미지를 형성한 후 토너를 용지에 전달하여 인쇄물을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현상제의 압력, 속도, 밀도 등을 제어하여 토너의 균일한 전달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제어 시스템은 각 단계에서의 정확한 제어를 통해 고품질의 출력물을 생산하고 장비의 안정성과 성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성분 현상 방식의 각 단계에 대한 제어 요소와 해당 인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차어징 컨트롤, 대전 제어, 인자, 표면 전위, 서피스 포텐셜, OPC, 대전 롤, 차어지 롤. 토너를 용지에 전기적으로 충전하여 용지 위에 토너를 단단히 부착시키는 과정입니다. 표면 전위, OPC의 상태 및 충전 롤의 조건에 따라 충전 과정을 제어합니다. 익스포저 컨트롤, 노광 제어, 인자, 노광 전위, 익스포저 포텐셜. OPC 표면에 노광을 가하여 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노광 전위를 조절하여 광 에너지를 적절히 조절하여 이미지의 선명도 및 토너의 전달량을 제어합니다. 디벨로핑 컨트롤, 현상 제어, 인자, 토너, 캐리어. 이미지가 형성된 OPC 표면에 토너를 전달하여 이미지를 용지에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토너와 캐리어의 비율을 조절하여 적절한 토너의 전달량을 제어합니다. 트랜스퍼 컨트롤, 전사 제어, 인자, 용지 저항, 페이퍼 리지스턴스, 전사 전류, 트랜스퍼 커런트. 형성된 이미지를 용지로 전송하는 과정입니다. 용지의 저항과 전사 전류를 조절하여 이미지의 정확한 전송을 보장합니다. 클리닝 컨트롤, 클릴링 제어, 인자, 청소 마모, 클리닝 웨어. 사용된 토너 및 오염물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클릴링 브레이드 마모를 모니터링하여 적절한 클릴링 주기와 방법을 제어합니다. 이레이싱 컨트롤, 지움 제어, 인자, 지우개 타이밍, 이레이서 타이밍. 이미지를 지우는 과정으로 지우개의 작동 타이밍을 제어하여 올바르게 이미지를 제거합니다. 이러한 제어 요소들은 각 과정에서의 정확한 제어를 통해 고품질의 출력물을 보장하고 장비의 안정성과 성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대전 과정에서 HBPS, 하이 볼티지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하여 대전 롤러의 전하를 인가할 때 다음과 같은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HBPS에서 전하가 흐름. HBPS에서는 전하를 대전 롤러에 인가합니다. 이로 인해 대전 롤러는 전하를 획득하고 이 전하가 OPC 표면에 전달됩니다. GND 측으로부터 양전하가 흐름. 동시에 GND, 지면 측에서는 양전하가 흐릅니다. 이 양전하는 대전 롤러와 접촉하는 용지의 반대측에 모이게 됩니다. OPC 표면의 대전 롤러로부터 전달된 전하와 GND로부터 모인 양전하가 OPC 표면에 모여 대전을 이루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토너 입자가 OPC 표면에 붙어 있던 것이 토너 입자의 전하 상태에 따라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토너의 용지 전달에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전 롤러에 인가된 전하가 OPC 표면에 대전되어 토너 입자의 전달을 적절히 조절합니다. 이는 출력물의 품질과 정확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성분 현상 방식의 대전 제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겟 포텐셜 세팅, 목표 전위 설정. 대전 과정에서는 OPC 표면의 전위를 특정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표면 전위와 현상 바이어스의 전위 차이가 일정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00V에서 200V 사이의 값이 설정됩니다. 이 범위를 유지함으로써 캐리어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캐리어 현상은 토너가 현상되는 동안 함께 전송되는 캐리어입니다. 현상 바이어스에 의한 화상면 캐리어 현상 주의. 현상 바이어스는 현상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위를 의미합니다. 적절한 현상 바이어스 설정은 캐리어 현상을 방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토너가 현상되면서 캐리어도 함께 이동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토너/캐리어 비율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타겟 전위 설정에 대한 주의점. 타겟 전위를 너무 낮게 설정하면 백그라운드 마우진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즉, 출력물의 배경에 있는 토너의 양이 충분하지 않아 이미지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겟 전위를 설정할 때는 백그라운드 마우진을 고려하여 적절한 값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전 제어의 주요 요소들을 고려하여 토너의 적절한 전달과 이미지의 품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성분 현상 방식의 대전 제어에서 OPC의 수명에 따른 타겟 전위의 전류를 확인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장 수명 OPC의 막 두께에 따른 전류 변화 확인. OPC의 수명은 주로 OPC의 막 두께에 의해 결정됩니다. OPC 막 두께가 변화함에 따라 타겟 전위에 인가되는 전류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OPC의 수명을 고려하여 타겟 전위에 대한 전류 변화를 확인합니다. 환경별 NN, HH, 1, 상기 데이터 측정. 환경 조건에 따라 OPC의 수명 및 전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환경 NN, 정상, HH, 고온, 1, 저온, 에서의 데이터를 측정하여 OPC의 수명 및 타겟 전위에 대한 전류 변화를 확인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OPC의 수명과 환경 조건에 따른 타겟 전위의 전류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전 제어를 조정하여 OPC의 수명을 연장하고 안정적인 출력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성분 현상 방식의 대전 제어에서 HBPS, 하이 볼티지 파워 서플라이, 제어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HBPS 대전 특성. HBPS는 대전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원 공급 장치로 시스템 저항, R/과 ADC, 애널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전압이 관계는 로그 특성을 갖습니다. 이는 시스템의 저항이 변할 때 ADC 전압이 로그 함수적으로 변화함을 의미합니다. ADC 전압. ADC 전압은 일정한 대전 전압이 시스템에 인가되어 시스템 로드, 부하에 따라 변화되는 전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압은 ADC로 측정되며 변환된 값은 10비트, 1024의 진수로 표현됩니다. HBPS 대전 인덱스, ADC, 세팅. HBPS 대전 인덱스는 새로운 OPC와 새로운 대전 롤러의 초기 로드와 동일한 부하로 센싱 대전 전압을 인가했을 때 출력되는 전압을 의미합니다. 이 값은 ADC 전압을 측정하여 변환된 인덱스 값으로 설정됩니다. HBPS를 통한 대전 제어는 HBPS의 특성과 ADC 전압을 통해 설정된 인덱스 값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대전 과정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유지합니다. 이성분 현상 방식의 HBPS 대전 제어에 대한 특성 및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HBPS 대전 특성. 전류 I와 시스템 저항 R 과의 관계는 로그 또는 다차수 함수 특성을 갖습니다. 이는 시스템 저항이 변할 때 전류가 로그 함수적으로 또는 다차수 함수적으로 변화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HBPS의 대전 제어가 이루어집니다. 센싱 MHB 설정. 시스템 부하를 읽기 위해서는 일정한 대전 전압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를 센싱 MHB라고 합니다. 센싱 MHB를 설정할 때에는 캐리어 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전압, 표면 전위, 값을 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한 대전 전압을 선택하여 부하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MHB 제어 록커프 테이블. MHB 제어 록커프 테이블은 센싱 전압에 의해 시스템 부하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타겟 표면 전위가 출력되는 전압을 인가하는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은 시스템 부하에 따라 적절한 대전 전압을 선택하여 대전을 제어합니다.
이러한 특성 및 설정을 고려하여 HBPS 대전 제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며 출력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이성분 현상 방식의 HBPS 대전 제어를 위한 MHB, 메인 하이 볼티지, 록커프 테이블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됩니다. OPC 수명별 표면 전위 타겟에 맞는 대전 전류와 대전 전압 측정. 각각의 OPC 수명별로 목표 표면 전위에 대한 대전 전류 및 대전 전압을 측정합니다. HBPS 특성에 따른 로그 특성의 관계식 선정. HBPS의 특성에 따라 전류 I와 시스템 저항 R과의 관계는 로그 특성을 갖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대전 전류와 대전 전압 간의 추세 관계식을 선정합니다. 실험적 록커프 테이블 수식 확보. 실험을 통해 구한 대전 전류와 대전 전압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수식을 확보합니다. 주어진 수식 예시인 Y 등호 152.141N X 1863와 같이 로그 함수를 사용하여 전류와 전압 간의 관계를 모델링합니다. 이때 R 값이 0.9936로 높은 정확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별 동일한 시험을 통한 관계식 구성. 다양한 환경에서의 대전 제어를 위해 환경별로 동일한 시험을 통해 대전 전류와 대전 전압 간의 관계식을 구성합니다. 이러한 관계식은 각 환경에서의 시스템 동작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어를 수행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이러한 MHB 록커프 테이블은 HBPS 대전 제어를 위해 OPC의 수명 및 환경에 따라 대전 전류와 대전 전압을 적절히 설정하여 시스템의 안정성과 토너의 전달 품질을 보장합니다. 이성분 현상 방식의 HBPS 대전 제어에서 차어진 록커프 테이블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릅니다. 실험적 록커프 테이블 수식. 실험을 통해 구한 대전 전류와 대전 전압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수식을 사용합니다. 주어진 예시 수식인 Y 등호 152.141N X 1863와 같이 로그 함수를 사용하여 전류와 전압 간의 관계를 모델링합니다. 이때 R 값이 0.9936로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므로 해당 수식을 사용합니다. 엔전 F/W에 대한 ADC와 PWM 관계 테이블로 컨트롤. 실제로 엔진 펌웨어에서는 ADC, 애널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와 PWM, 펠스 위드스 마절레이션의 관계를 포함하는 테이블을 사용하여 제어합니다. 이 테이블은 ADC 값에 따라 PWM을 조절하여 HBPS의 대전을 제어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전류와 전압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ADC 값을 기반으로 PWM을 제어하여 대전을 조절합니다. 이러한 차어진 록커프 테이블을 사용하여 HBPS 대전 제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시스템의 안정성과 토너의 전달 품질을 보장합니다. 이성분 현상 방식의 노광 제어에서의 OPC 라이프 서피스 포텐셜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광 전위 타겟 설정. 다트 사이즈에 따라서 2분의 1에서 3분의 2 사이의 전위가 600 dpi 42에 근접한 PIDC 관 감도에서 BL, 타겟, 값을 실험적으로 설정합니다. 이를 통해 원하는 DPI 및 점 크기에 맞는 노광 전위 타겟을 설정합니다. 타겟 BL 값이 되기 위한 광 에너지 산출에 의한 LD 파워 값 확인. 설정한 타겟 BL 값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광 에너지를 계산하여 LD, 레이저 다이오드, 파워 값을 확인합니다. OPC 수명에 따른 도막 감소와 OPC 표면 온도 상승에 따른 표면 전위 상승 커브 테이블 데이터 입수. OPC 수명이 감소하면 도막 두께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OPC 표면의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표면 전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커브 테이블 데이터를 입수합니다. 온도 상승에 따른 OPC 표면 전위 상승과 타겟 BL이 되기 위한 LD 파워 컨트롤 확인. 온도 상승에 따른 OPC 표면 전위 상승과 타겟 BL이 되기 위한 LD 파워 컨트롤을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온도 변화에 따른 노광 전위의 변화를 관찰하고 이에 따른 LD 파워 조절 방법을 결정합니다. OPC 수명에 의한 도막 감소에 따른 OPC 표면 전위 상승과 타겟 BL이 되기 위한 LD 파워 컨트롤 확인. OPC 수명에 의한 도막 감소로 인한 OPC 표면 전위 상승과 타겟 BL이 되기 위한 LD 파워 컨트롤을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OPC 수명의 변화에 따른 노광 전위의 변화를 관찰하고 이에 따른 LD 파워 조절 방법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노광 제어에서 OPC 라이프 서피스 포텐셜을 적절히 관리하여 원하는 출력물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성분 현상 방식의 노광 제어에서의 익스포저 포텐셜 컨트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광 전위는 OPC 수명에 따라 제어되며 초기 도막 두께 변화 시점부터 OPC 회전 시간에 따라 LD, 레이저 다이오드, 파워의 변화량을 조절하여 관리됩니다. 이를 위한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식 등호 초기 LD 파워 DAC 플러스 사인. 수명 변동 덕 최종 OPC 라이프 회전 타임 초기 변동 시점 회전 타임. 곱하기 사인. 책 시점 회전 타임 초기 변동 시점 회전 타임. 수식. 등호 초기 LD 파워 DAC 플러스 사인. 최종 OPC 라이프 회전 타임 초기 변동 시점 회전 타임 수명 변동 덕. 곱하기 사인. 책 시점 회전 타임 초기 변동 시점 회전 타임. 여기서 초기 변화 시점의 OPC 회전 타임은 332분입니다. 최종 OPC 라이프 회전 타임은 2217분입니다. 초기 LD ADC는 300입니다. 수명 변동은 160입니다. 책 회전 타임은 400분입니다. 따라서 수식 등호 300 플러스 사인 2602217 332 곱하기 사인 400 332 등호 300 더하기 5.77 등호 305.8 LD 파워 ADC 수식 등호 300 플러스 사인 2217 33만 2160 곱하기 사인 400 332 등호 300 더하기 5.77 등호 305.8 LD 파워 ADC 이와 같이 연속적인 운전 중에는 온도 상승에 의한 전위 변화가 있으면 해당 변화에 비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LD 파워를 조절합니다. 이를 통해 OPC 수명에 따른 LD 파워의 조절을 수행하여 노광 전위를 안정적으로 관리합니다. 이성분 현상 방식의 현상 제어에서의 토너 센서 프라퍼티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상제 T/D 제어를 위한 센서 출력 범위 설정. 현상기 내부의 토너 센서는 농도 변화에 따른 컨트롤의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 출력 범위를 설정합니다. 이를 위해 최적 출력 전압을 1.5V에서 3.0V로 설정합니다. 이 범위 내에서 센서가 정확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조절합니다. 타겟 T/D의 출력 전압과 센서의 컨트롤 입력 전압 범위 설정. 타겟 T/D의 출력 전압을 선택한 후 이에 맞는 센서의 컨트롤 입력 전압 범위도 설정합니다. 이 범위는 센서의 특성에 따라 5V에서 9V 이내로 설정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도 T/D의 조정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전압으로 이동할수록 출력 전압이 민감도는 떨어지므로 이를 고려하여 입력 전압이 범위를 설정합니다. 이러한 토너 센서 프라퍼티즈 설정을 통해 현상 제어 시에 정확한 T/D 조절을 실현하고 농도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이성분 현상 방식의 현상 제어에서의 T/D, 토너/디벨로퍼, 세팅 컨트롤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대전량이 세처레이션 되는 믹싱 타임 확인. 실험을 통해 현상기 내에서 대전량이 세처레이션 되는 믹싱 타임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방치 시간은 1분두 시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컨트롤 전압 설정. 믹싱 시작 시점의 컨트롤 전압을 설정하기 위해 초기 컨트롤 전압을 미리 타겟으로 정합니다. 센서 출력 전압이 맥스 전압 설정. 결정된 T/D에 따라 센서 출력 전압이 최대 전압을 3.3V로 설정합니다. 이후 이 값을 10피트의 ADC 값으로 변환하여 사용합니다. 예시 센서의 특성에서 1.5V 물결표 사인 3.0V 사이의 값을 임의로 타겟 값으로 설정합니다. 따라서 타겟 전압이 1.8V인 경우 이를 ADC 값으로 변환하면 1번지 3분의 8 3V 곱하기 사인 1024 등호 140이 됩니다. 초기 컨트롤 전압에 의한 믹싱 후 컨트롤 전압 설정. 현상제 대전 세처레이션 시간까지 초기 컨트롤 전압에 의해 믹싱한 후 이후 시간부터는 출력 전압에 맞는 컨트롤 전압을 찾습니다. 이를 위해 컨트롤 전압을 조정하여 변화량의 해프 값으로 접근합니다. 이러한 T/D 세팅 컨트롤을 통해 적절한 대전량을 유지하고 토너와 캐리어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하여 출력물의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이성분 현상 방식의 현상 제어에서의 토너 밴드 컨트롤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릅니다. 슬로업 구간에서의 토너 밴드 제어. 현상기, 드럼, 모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정속으로 회전하는 슬로업 구간에서 토너 밴드를 제어합니다. 이 단계에서 토너 밴드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세트 오염 및 폐 토너 양을 줄입니다. 장기간 방치로 인한 미대전/방전 토너에 의한 토너 밴드 발생. 현상제가 장기간 방치되면 대전량이 저하되어 미대전/방전 토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슬로업 구간에서 토너 밴드가 발생하여 세트 오염 및 폐 토너 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미대전 및 방전 토너의 특성. 미대전 및 방전 토너의 경우 OPC 표면 전위 BO가 0V이고 현상 바이어스가 0V에서도 토너가 물리적으로 OPC 표면에 부착됩니다. 따라서 토너 밴드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OPC 표면 전위 BO
현상 바이어스 사이의 전위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100V에서 150V 사이의 전위차를 유지하도록 제어됩니다. 대전 센싱 구간에서의 제어. 대전 센싱 구간에서도 동일한 전위차를 유지하여 토너 밴드를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일관된 토너 밴드 제어가 유지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현상 제어에서의 토너 밴드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여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출력물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이성분 현상 방식의 현상 제어에서의 캐리어 디벨로핑 컨트롤은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전위차 일정한 제어. 현상 제어 시에는 토너 백그라운드보다 낮은 전위로 설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캐리어 디벨로핑에 필요한 전위차도 설정되어야 합니다. 전위차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제어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토너 백그라운드는 100V 미만, 캐리어 디벨로핑은 200V 이하로 설정됩니다. 이성분 현상 시스템에서의 필요성. 이성분 현상 시스템에서는 이레이서 유니트, 제전 수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토너와 캐리어의 적절한 비율을 유지하고 미대전 토너의 발생을 방지하여 정확한 현상 결과물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고려사항들을 준수하여 현상 제어에서의 캐리어 디벨로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원하는 출력물 품질을 유지합니다. 이성분 현상 방식의 현상 제어에서의 캐리어 디벨로핑 컨트롤에는 바이어스 온/오프 타이밍 동기 제어가 필요합니다. 이는 MHB, 메인 하이 볼티지, D/바이어스의 응답 특성 및 OPC 대전 특성의 차이로 인해 필요합니다. 바이어스 온/오프 타이밍 동기 제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응답 특성 및 대전 특성의 차이에 대한 보상. MHB 및 D/바이어스의 응답 특성과 OPC 대전 특성은 시스템 내에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어스 온/오프 타이밍을 동기화하여 응답 시간을 조절하고 대전 과정에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토너 및 캐리어의 적절한 혼합. 바이어스 온/오프 타이밍을 적절히 제어하여 토너와 캐리어의 적절한 혼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력물의 밝기와 명료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토너 정착을 통한 안정성 강화. 바이어스 온/오프 타이밍을 조절하여 토너의 정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력물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오버레이 또는 스트라이크 문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바이어스 온/오프 타이밍 동기 제어를 통해 현상 제어에서의 캐리어 디벨로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성분 현상 방식의 현상 제어에서의 캐리어 디벨로핑 컨트롤에는 스타트 스테프 볼티지 컨트롤과 스탑 스테프 볼티지 컨트롤이 포함됩니다. 스타트 스테프 볼티지 컨트롤. 현상 제어에서의 캐리어 디벨로핑은 시작 단계에서의 전압 제어가 중요합니다. 특히 캐리어 디벨로핑 과정이 시작될 때의 전압 조절은 정확한 현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스타트 스테프 볼티지 컨트롤은 토너 디벨로핑 프로세스가 시작될 때 적용되는 전압이 제어를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적절한 전압을 설정하여 토너와 캐리어의 혼합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상이 시작될 때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탑 스테프 볼티지 컨트롤. 토너 디벨로핑이 완료되고 현상 과정이 종료될 때의 전압 제어도 중요합니다. 스탑 스테프 볼티지 컨트롤은 캐리어 디벨로핑 프로세스가 종료될 때 적용되는 전압이 제어를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적절한 전압을 설정하여 토너와 캐리어의 혼합을 완료하고 현상이 종료될 때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상이 완전히 종료되었을 때의 출력물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 스테프 볼티지 컨트롤과 스탑 스테프 볼티지 컨트롤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현상 제어에서의 캐리어 디벨로핑을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으며 이는 출력물의 품질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성분 현상 방식의 현상 제어에서의 디벨로퍼 믹싱 컨트롤은 다음과 같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현상기 방치 시간에 따른 믹싱 제어. 현상제가 장기간 방치되면 캐리어 방전에 의해 대전량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잡을 시작 직전 웜업 시간에 현상제를 믹싱하여 토너와 캐리어를 적절히 혼합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전 과정에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출력물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믹싱 타임 설정. 믹싱 타임은 환경별로 다를 수 있으며 방치 후 대전 회복 시간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현상기가 방치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믹싱을 시작하므로 방치 후 대전 회복 시간을 고려하여 믹싱 타임을 설정합니다. 이를 통해 현상 제어 시스템이 적절한 시점에 믹싱을 수행하여 대전량의 저하를 방지합니다. 이러한 고려 사항을 준수하여 디벨로퍼 믹싱 컨트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현상 과정에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출력물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성분 현상 방식의 현상 제어에서의 토너 서플라이 컨트롤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수행됩니다. 환경별 토너 공급량 측정. 각 환경에서의 토너 공급량은 토너 공급 모터의 회전 시간에 따라 측정됩니다. 이를 통해 환경별로 공급량의 차이를 파악하고 적절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수식 도출. 측정된 모터 회전 시간과 공급량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환경별로 적절한 수식을 도출합니다. 이러한 수식은 회전 시간과 공급량 간의 관계를 정량화하고 제어 알고리즘에 사용됩니다. 환경별로 측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절한 수식을 선택하고 수식의 파라미터를 조정하여 각 환경에 맞는 최적의 공급량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편차가 없는 환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nn/1 y 등호 13.77 ln x 대쉬 25.505 hh y 등호 13.748 ln x 대쉬 21.5 이러한 수식을 통해 환경에 따라 다른 토너 공급량을 제어하여 일관된 현상 결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너 서플라이 컨트롤은 환경에 따라 다른 토너 공급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현상 제어 프로세스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이성분 현상 방식의 현상 제어에서의 토너 서플라이 컨트롤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수행됩니다. 커버리지별 다트 카운트 산출. 먼저 프린터의 드라이버를 설정하여 특정한 인쇄 패턴의 커버리지에 따른 다트 카운트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커버리지에 대한 다트 카운트를 측정하고 기록합니다. 커버리지별 토너 소요량 계산. 기준이 되는 5% 커버리지의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 토너 매스 어플라이드 TMA 양을 확인하여 기준 소모량으로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각 커버리지에 따른 예상 소요량을 산출합니다. 공급량 측정 데이터 수식을 사용하여 공급량 산출. 공급량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여 적절한 수식을 사용하여 공급량을 산출합니다. 이때 실제 소요량보다 토너가 더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요량을 30% 수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급량을 계산합니다. 즉 30% 소요량을 기준으로 토너의 공급량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현상기 내에 토너/디벨로퍼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공급 버퍼를 확보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토너 서플라이 컨트롤은 다양한 커버리지에서의 효율적인 토너 공급을 보장하고 현상 프로세스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이성분 현상 방식의 현상 제어에서의 토너 서플라이 컨트롤의 공급 제어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경, 소요 공급량과 실제 공급량의 차이가 발생하여 연속적인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현상 세트를 정지한 상태에서 소요 공급량이 충분하게 공급되어 토너 농도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현. 토너 센서의 출력값과 T/D 타겟을 설정한 ADC 값을 비교합니다. 설정된 ADC 값과 토너 센서의 출력값 간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만약 이 차이가 일정 기준값 이상이면 현상 세트를 정지한 상태에서 토너 공급을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소요량과 실제 공급량의 차이를 조정하고 토너 농도를 유지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통의 상황에서는 다트 카운트에 따라 미리 정해진 공급량을 공급합니다. 이렇게 구현된 공급 제어 알고리즘은 현상 과정에서 토너 농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소요량과 공급량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도 적절히 대응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이성분 현상 방식의 현상 제어에서의 토너 서플라이 컨트롤의 토너 공급 테이블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이 최대 공급량이 테이블은 T/D가 8.5%이며 현상제를 토너 센서 출력 1.8V ADC 값 140을 타겟으로 설정한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ADC 출력체 값에 따라 다트 카운트에 따른 공급량을 다르게 조절하여 토너 공급이 과도하거나 부족한 현상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ADC 값이 낮을수록 토너 공급량이 부족할 때 최소 공급량을, ADC 값이 높을수록 토너 공급량이 과도할 때 최대 공급량을 설정합니다. 이를 통해 토너 공급량을 효율적으로 조절하여 현상 프로세스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이성분 현상 방식의 현상 제어에서의 디벨로핑 바이어스 컨트롤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현상제 수명에 따른 대전량 확인. 각 환경별 현상제의 수명에 따른 대전량을 측정합니다. 현상제의 수명이 끝나가거나 변화할 때 대전량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상제 대전량에 따른 시스템 농도 확인. 대전량에 따른 시스템의 토너 농도를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 현상 바이어스 전압을 조정하여 농도를 조절합니다. 이때 백그라운드 전위는 유지되지만 대전 전압은 가변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상제의 수명에 따른 대전량 변화에 대응하여 시스템의 토너 농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이성분 현상 방식의 현상 제어에서의 디벨로핑 바이어스 컨트롤을 위한 현상 바이어스 제어 테이블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최종 조절값으로 조절이 테이블은 현상기의 런 수명에 따라 대전 전압 및 현상 바이어스를 조절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초기 상태에서는 설정된 초기값을 유지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명에 따라 조절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상기의 수명이 다한 시점에는 최종 조절값으로 설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백그라운드 전위는 유지되며 대전 전압도 동시에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현상 바이어스를 적절히 조절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성분 현상 방식의 현상 제어에서의 T/D 베리어벨 컨트롤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T/D 변화에 따른 현상제 대전량 확인. 각 T/D 수준에서 현상제의 대전량을 측정하여 T/D가 변할 때 대전량의 변화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T/D 값의 변화가 현상제의 대전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T/D 변화에 따른 토너 센서 출력값 변화량 확인. 각 T/D 수준에서 토너 센서의 출력값 변화량을 확인합니다. 보통 T/D 1% 변화에 따라 토너 센서의 출력값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T/D 1% 변화에 대해 ADC 값이 24만큼 변한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T/D 값을 조절하여 현상 제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T/D 값을 조절함으로써 현상제의 대전량을 원하는 수준으로 조절하고 이에 따른 토너 센서의 출력값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제어 알고리즘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성분 현상 방식의 현상 제어에서의 T/D 베리어벨 컨트롤을 위한 가변 제어 테이블 및 토너 센서 출력값 변화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T/D 변화에 따른 토너 센서 출력값 변화량. T/D 1% 변화에 대한 토너 센서 출력값 변화량은 ADC 값 24로 설정됩니다. 즉, T/D 값이 1% 내려갈 때마다 토너 센서의 출력값은 ADC 값 24씩 변화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T/D 값을 조절하여 현상 제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명에 따라 T/D 값을 조절함으로써 현상제의 대전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토너 센서의 출력값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시스템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